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서 1세대 1주택이 아니면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일 첫 번째로 일시적 2주택입니다.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 되는 경우에 이걸 2주택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주겠다라고 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. 이 특례를 받을 때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 먼저 1주택을 소유한 분이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. 다음 주택, 그 다음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. 1년 지나지 않고 취득하면 안 되죠. 1년이 지나서 취득해야 되고요.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그 이전 주택을 양도를 해야만 합니다. 그 이전 주택 양도할 때 그 이전 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것입니다. 근데 만약에 3주택자가 있는데 3주택자가 첫 번째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. 이것은 당연히 과세가 되죠. 과세가 되는데 양도하고 나서 두 개가 남지 않습니까? 이 두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두 주택만 가지고 앞에 나온 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면 두 번째 파는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 받을 때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. 내가 이미 1주택이 있었는데 상속받으면서 2주택이 된 경우죠. 상속은 돌아가신다는 뜻인데 돌아가시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이 2주택이 된 경우죠. 그런 경우에는 구제를 해주겠다는 건데요. 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. 상속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 때만 비과세가 됩니다. 그리고 상속받았을 때 그러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누가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면 순서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, 그 다음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, 그 다음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이 있습니다. 공동상속주택에서 앞에 이렇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으로 가져갔는데 난 지분만 상속주택이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상속받아서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도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나도 2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이 소수지분자인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넣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소수지분으로 갖고 있는 상속주택을 갖고 있을 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동거봉양학과가 있습니다. 이분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식이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60세 이상이어서 봉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합가를 한 경우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장려해야 될 일이잖아요. 장려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5년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. 1주택으로 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하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혼인합과 특례가 있습니다.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각각 1주택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각각 혼인을 하면서 2주택이 된 거잖아요. 그럼 2주택이 됐을 때 혼인하기 전에 1주택이었기 때문에 혼인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5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느 걸 양도를 해야 되느냐? 양도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. 남편이 갖고 있던 걸 양도를 해도 되고 부인이 갖고 있던 걸 먼저 5년 안에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.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비과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